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조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시지요? 또 아기는 일조님 부부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지요? 저는 사정이 있어 최근 스트리밍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일조님과 통화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 고민하고 아내와 의논하여 우선은 대학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도 해야 하고 학위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달부터 군의관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복무 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그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고민이 있으실 때 제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내분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되셨다고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훈련소였지만 수첩에 일조님 긍정 확언 영상을 받아 적어놓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읽으며 힘을 얻고 저를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긍정 확언을 매일 하다 보니 여러 일조클럽 회원분들의 생각이 담긴 영상이어서 그런지 매일 다른 문장이 가슴을 울린답니다.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을 하루 동안 계속 생각하려 애쓰고 또 저만의 긍정 확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빠져 사는 생각이자 고민이 있는데 일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과연 나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고 갈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주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A라는 것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B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A가 이루어지지 않고 B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 원하고 갈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생생하게 그 모습을 그리며 끌어당기지만 아직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조님도 이런 때가 있으신지 또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하셨는데 절대로 송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오히려 메일을 안 보내주시는 분들께 조금 서운해요.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게 주식이든 뭐 인생 고민이든 다 좋아요. 저는 매일 일조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긍정 확언 영상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떡상하지 않은 것을 보며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 것 보니 저는 정말 일조님 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영상이 꼭 그때 잘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게 좋은 영상이었다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회수랑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는지 매물대 보는 방법에 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아니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만들어봤자 어차피 볼 사람이 굉장히 적을 텐데 굳이 내가 만드는 게 맞을까? 정말 엄청 극소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매물대 보는 법 해서. 그런데 그 영상이 나중에 보고 나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맙다 이런 댓글을 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이유가 있어서 만든 영상은 누군가에게 소수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서도 굉장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어서 읽어보면 다음 스트리밍을 기대하며 매일 일조님 영상과 함께
긍정 에너지 채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응답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 긍정 확언 영상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돼서 좋아요. 네. 기분이 업되고 긍정 에너지로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해주신 회원님께서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상상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상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그런 RMVD라든지 이렇게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큰 것들을 이루신 분들 중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상상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혹은 상상만 열심히 하면 다른 노력은 적당히 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상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본질적인 것을,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상상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지 질문 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나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고 갈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갈까에 어떤 한 가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장 최종적인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상상하고. 아시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에만 꽂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최선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자전거만 내가 여기에 꽂혀버리면, 그 중간 단계 중에 어떤 하나에 꽂혀버리면 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따릉이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만 찾게 되고, 주변에 탈 자전거가 있는지, 내가 어디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 중간 단계가 아니라 최종적인 것을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상상하실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 예시에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보다 더 좋은 방법? 차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차로 가는 방법. 그런데 차가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가장 빠른 보트를 빌려서든 돈을 내서든 어떻게 해서든 보트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차도 안 막히고 쭉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어떻게 하면 도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 단계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볼게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한다면 1,000억을 주겠대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1,000억을 주는 게 법적으로 공증도 마쳤어요. 확실하게 주겠다고.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간다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실 거예요. 안 가면 바보죠. 일주일 동안 당연히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기 살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부산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1박 2일로도 가잖아요. 부산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된다고 믿어야지 그것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 만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루 만에 도착을 한다면 100만 원을 드릴게요. 하지만 어떠한 법적인 약속도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갈까요? 아무도 안 가겠죠? 자기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자기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내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확신도 없는데 하루 만에 도착한다는 확신도 없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도 없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현명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이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될 수 있어야지, 내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 있다고 믿어야지 가지. 이거 가봤자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정말 100%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미 이룬 거나 다름없다고 우리 뇌한테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뇌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인간을 바이오 로봇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사람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엄하고 이렇게 나라는 자아를 그 사람에 넣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해지고 본질을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번 인간을 바이오 로봇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바이오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바이오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바이오 로봇은 호르몬을 통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로봇하고 대비되는 것 중 하나가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훨씬 능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치면 전기겠죠. 바이오 로봇은 음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조금만 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기까지 해줘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그것은 긍정적인 호르몬이겠죠. 한마디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좋은 거겠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산다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이 바이오 로봇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지나가다 어깨로 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한다면 이 바이오 로봇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일을 똑바로 해내질 못해요. 아시겠죠? 능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이 인간이라는 바이오 로봇,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바이오 로봇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바이오 로봇과 그냥 로봇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혈중 엔돌핀 농도, 그리고 혈중 열정 농도를 계속해서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최고의 능률로 뽑아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이 바이오 로봇에 주기 위해서는요,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돈을 주면 기분은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미친 듯이 일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얼마를 줄 건지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너 이거 하면 만약에 100억을 줄게,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너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나 음식보다도 이 바이오 로봇을 엄청나게 강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이에요. 엔돌핀이고 열정이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돈인가요? 아닐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 돈으로 나는 우리 가족들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있는 거지. 나는 혼자 그냥 1,000억이든 수조 원이든 그 돈을 갖고 나는 혼자 독방에서 늙어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돈을 원하는 것도 분명히 그 최종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간 단계보다도 최종적으로, 진짜 마지막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면 종교처럼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도와줘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어떤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뇌를 우리 인간이라는 바이오 로봇이 언제나 정말 1시간, 1분, 1초도 늘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기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기쁨이라는 어떤 에너지, 호르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뇌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느끼겠죠. 와, 그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아니,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너무 기쁜데? 맞아, 내가 상상하니까 이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라는 믿음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네? 내가 그러면 오늘 더 노력을 해야겠다. 왜냐? 나는 그 엄청나게 내가 지금 상상한 그 기쁨을 맛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시겠죠?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상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가능성이 0%였던 게 단 1%라도 생기면서 점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떠나서요, 그런 상상을 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오늘 기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요,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신다 한들 그때 딱 됐을 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덜 기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장담컨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전에 상상했던 게 훨씬 더 기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 오늘 행복한 게 그냥 끝이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 원동력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전에 상상했던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사실. 그 순간보다도요. 우리는 늘 상상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물을 딱 드렸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그림들은요, 뭐였냐면요, 외국 영상들에서 보듯이 어떡해, 너무 기뻐,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울면서 부모님이 저를 막 껴안고 너무나도 고맙다, 너가 이런 걸 우리에게 해주다니 막 고마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나 이거 못 받겠어 이러고, 너 왜 그랬어? 이러고 막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상상하고 달라서. 물론 그 이후로는 고맙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그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순간보다도 그 전에 제가 매일매일 상상하고 행복했던 게 더 기뻤어요. 그 호르몬의 수치로 따지면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늘 자고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런 선물을 해드려야지, 그럼 이렇게 기뻐하시겠지? 이런 상상을 했을 때가 훨씬 더 그 혈중 엔돌핀 농도, 혈중 열정 농도, 혈중 기쁨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예전에 처음 제 첫 차는 소형차였거든요. 그 차를 탈 때는 와, 내가 K5만 몰 수 있다면 진짜 외제차 하나도 안 부러울 텐데,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K5가 그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저것만 사면 나 진짜 외제차 필요 없다. 저 어떻게 외제차만큼 예쁘지? 저렇게 하다가 저는 경차를 타면서도 이거는 K5야 이러면서 상상을 하고 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기쁨을 지금 느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를 타면서도 K5를 샀을 때 그 기쁨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또 K5가 왔죠. 당연히. 왜냐면 그 K5를 상상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혈중, 엔돌핀, 열정, 긍정 에너지의 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로봇, 저라는 바이오 로봇을 열심히 일하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스트레스 조그만한 게 와도 어차피 난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는 오늘 그 엄청 갖고 싶은 거를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스팀팩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주사를 놔주는데,
그러니까 난 기쁘니까 사소한 스트레스들은 별거 아닌 게 돼버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니까 또 K5가 저에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저에게 벤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벤츠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K5를 타면서 제 동생들, 아는 동생들이나 형님들은 알아요. 저는 K5를 탈 때도 정확하게 벤츠 이건 뭐야 이러면서 나 이거 타는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데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도 하고,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아니까 저를. 그래서 저는 되게 신나했어요. 벤츠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막 말도 혼자 하고, 혼자 타 있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저는 혈중 그 엔돌핀 농도를 완전히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벤츠는 이런 느낌이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기분이구나 이러면서 계속 저는 그렇게 되뇌이고, 나는 이미 이 차는 그냥 벤츠야인 거예요. 벤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K5를 타면서 이 K5 자체가 그냥 벤츠라고 저는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벤츠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벤츠의 어떤 그 모델을 사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 차를 가졌을 때는 그냥 또 이 차 이제 샀구나, 와 되게 좋다,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고 진짜 좋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주행감이 좋거나 뭐 편안하거나, 왜냐면 상상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상상 속에서는 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래봤자 차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그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상상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이 차를 가졌으면 또 높은 어떤 것을 상상하겠죠, 저는. 그럼 이 차는 또 뭐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루하루 그냥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다면 어떤 걸 이루었을 때 오히려 좀 공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 그 공허함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 공허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 너무 열망하던 것을 이뤄서 약간 공허함이 오려고 할 때, 그때 갖고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허함이 오다가도 또 도망가 버려요. 저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집 진짜 감사하다, 이런 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 물론 더 좋은 집을 상상하고 있죠. 하지만 첫 마음가짐은 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차도 늘 고맙다고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아내랑도 막 자주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와, 우린 진짜 이런 차가 있어서 참 좋아. 우리 이런 집이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요. 그래야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이것도 본질은 뭐예요? 혈중 엔돌핀 농도, 기쁨 농도, 열정 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낮추기 위함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만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상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혈중 농도를, 긍정적인 혈중 농도를 높이다 보면 이 나라는 바이오 로봇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줘서 그것을 진짜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바이오 로봇은 창의적이기까지 해서 기분이 좋으면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생각해내기도 해요. 그것까지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생각을 해주셨어요. 최선의 것을 내가 원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할 때는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감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해보시라고, 혼자 계실 때. 여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이 말을 드라이 할 때 저는 진짜 하거든요. 머리 헤어 드라이기 할 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누가 있어도 작게 읊조리시면 아무도 몰라요.
저는 큰 소리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웃어도 그냥 그 긍정 확언을 하나 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머리 말리면서 와 우리가 진짜 해냈어. 아 진짜 내 말이 맞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했지? 아 진짜 너무 기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박이다. 너 이거 진짜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고 싶다고 이걸 이뤘는데 다시 현실에 온다 한들 뭐야 이거 현실 이거 아니잖아. 나 다시 거기로 돌아갈래. 이렇게 돼서 이 바이오 로봇이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글을 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을 때 이런 깊이 있는 사색을 하시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이 질문 덕분에 제가 느꼈던 그리고 살아오면서 알게 됐던 것들을 다른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번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 원하고 갈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제 여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런 상황일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내는 이제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같이 복창을 하거든요. 밥 먹다가도 어떤 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혹은 뭐 안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걸 거야.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로 내뱉어요.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 뇌는요 또 속아요. 제일 중요한 본질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게 진짜 결국 안 돼서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고리즘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게요 잘 됐을 때 그게 되게 잘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 돼서 알고 보니까. 그리고 안 된 일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된 일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안 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혈중 엔돌핀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히려 잘 됐어. 이건 잘 된 거야. 이거 물론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이런 교훈을 얻었잖아. 이게 조금 부족했잖아.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린 얻었어.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훈을 찾았을 때 반드시 금액을 붙이시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뇌는 진짜 그 금액으로 인정하거든요. 그 가치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음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언을 그냥 길 지나가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조언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냥 길 지나가다가 무료로 그냥 들은 거랑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랑 만나서 글을 길게 써서 조언을 들은 거랑 만약 똑같은 조언일지라도 이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지키게 돼요. 사람은 그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더 지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교훈을 얻었을 때 반드시 이건 얼마짜리야 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매매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거에 통해요.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사업적으로 어떤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든 거기서는 반드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라 함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돌려보면요. 복기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훈을 얻었죠. 그러면 그 교훈에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와 이거는 10억짜리 교훈이야. 이 사업으로 내가 만약에 잘 됐다면 1억을 벌었을 텐데 이 교훈으로 우리는 10억을 벌었네? 10억짜리 교훈을 받았네? 그럼 10억을 번 거나 다름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피해지죠. 혈중 엔도핀 농도 올라가죠. 기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10억이라는 가치를 먹였죠. 그리고 계속 말해요. 그것을 저는 계속 말해요. 이거는 10억짜리 교훈이야. 그럼 아내는 똑같이 복창을 해요. 맞아, 이거는 10억짜리 교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뇌는 아, 이게 10억짜리 교훈이구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바뀌어요. 인생은요, 길잖아요. 뭐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교훈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요, 나중에 보면 티끌 같은 일들이에요. 오늘 벌어졌던 일, 어제 벌어졌던 일, 일주일 뒤에 벌어지는 일, 다 모이면은 3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10억짜리, 100억짜리 교훈을 뭐가 안 될 때마다 계속해서 갔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100억, 1000억, 조 교훈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는 엄청나게 발전돼 있겠죠? 이 티끌이 모아서 태산이 돼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나는 이거 얼마짜리 교훈이야. 그리고 더 잘 됐어. 야, 우리 더 잘 됐어. 이래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10배는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얻은 교훈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얻었을 때보다 10배는 비싼 가격을 말하면서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안 됐을 때요, 최소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결국 더 잘된 일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짜리 교훈이야 라고 말함으로써요. 최소한 더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잘 안 된 일이 있었을 때 이 안 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된 일을 누가 겪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일을 부정적인 사람이 겪었다면 여기서 한없이 더 나쁘게 생각하면서 안 좋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이 겪었다면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고 그 전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더 사람이 단단해지고. 아시겠죠? 홈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2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